네,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는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미국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회의가 시작이 됐습니다.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릴 거다 이런 전망이 유력한데 어떻게 보시나요? 예, 저도 0.25%포인트 인상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가장 큰 이유는 미 연준에서 가장 중시하는 물가 지표인 개인 소비 지출 물가지수 상승률, 그러니까 PCE 물가지수 상승률이라고 하죠. 네. 그 최근에 발표해서 3월 자료에 따르면요, PCE 가격지수 상승률이 전년 동월 대비 4.2%에 달했습니다. 물론 이게 2월 달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이 5.1%보다는 많이 낮아졌지만요, 여전히 미 연준의 물가 안정 목표인 2%에는 2배 이상이 되는 높은 수치고요. 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변동성이 큰 식료품과 에너지 가격을 제외해서 물가의 장기 추세를 볼 수 있고, 그다음에 미 연준의 통화 정책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근원 PCE 물가지수의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 같은 경우는 4.6%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물론 2월 달 상승률인 4.7%보다는 0.1%포인트 낮아졌지만요, 시장의 전망치인 4.5%보다 오히려 높았기 때문에 네. 이게 사실 충격으로 다가온 것이고요. 예. 이런 상황에서는 물가가 아직도 추세적으로 떨어진다는 것이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미 연준이 추가적으로 0.25%포인트 금리를 인상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물가 안정을 위해서 이번에 0.25%포인트 높일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해주셨는데 그럼 이번에 올리고 나서 그 다음에는 인상을 좀 마무리하고 뭐 동결에 들어갈까요? 예, 뭐 동결할 것으로 저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뭐 가장 큰 이유는 일단 3월 달에 발표를 했던 FOMC 회의 후 발표를 했던 점도표죠. 그 금리 전망에 따르면 중간값이 미 연준 위원들이 표시를 한 중간값이 지금 5.25%포인트로 해서 0.25%포인트만 인상하고 나면 금리 인상이 중단될 것이라는 것을 강하게 시사를 했고요. 네. 그래서 미 연준의 통화 정책의 신뢰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전망을 따를 것으로 예측이 되고요. 또 다른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뭐 헤드라인 PC 가격 지수, 그 총 지수 같은 경우는 뭐 5% 이상 상승을 하다가 지금 4.2%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이 최근에 4.2%로 4%대까지 뭐 추세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인즉슨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라는 것은 소위 말하는 물가를 하락시키는 중립금리보다 물가가 변동하지 않는 중립금리보다는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충분히 긴축적인 수준이라서 현재의 기준금리 수준만 유지를 해도 물가는 서서히 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데이터에서 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뭐 다른 한편으로는 지금 경기 침체 우려는 미국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또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도 파산 위기에 몰려서 결국은 JP 모간의 인수가 됐죠. 예. 그러면서 금융 불안에 대한 우려도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기 침체 우려, 최근에 1분기 미국 GDP 성장률 같은 경우는 전 분기 대비 1.1%밖에 성장을 못해가지고 작년 4분기 같은 경우는 2.6%였거든요. 그래서 이게 거의 뭐 반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성장률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추세다 보니까 이런 경기 침체 우려, 그다음에 금융 불안 우려 이런 것 때문에 현 금리 수준만 0.25%포인트 인상한 후 유지만 해도 물가는 서서히 떨어질 것으로 예측을 해서 0.25%포인트 인상한 다음에는 금리 인상을 그냥 중단하고 유지할 것으로 높은 금리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FOMC 회의 앞두고 뉴욕 증시는 일제히 하락했더라고요. 그 예. 배경이 좀 어디에 있을까요? 뭐 그 배경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방금 말씀드린 그 금융 불안 가능성입니다. 예. 그러니까 뭐 SVB 사태,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로 촉발된 그 지방 은행들의 그 예금 인출로 인한 파산 사태가 여전히 진정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이 결국은 예금 인출로 인해서 손실이 계속 커지다 보니까 JP 모건 체이스에 결국 인수가 돼서 사실상 파산이 나서 인수가 된 것이죠. 네. 인수가 됐고요. 이러한 결정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 은행들도 여전히 금융위기가 확산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주가가 지금 10% 이상
폭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팩웨스트 뱅코프 은행, 뭐 코메리카 은행, 뭐 이런 은행들도 지금 10% 이상 주가가 하락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방 은행이 줄줄이 지금 도산 위기에 몰리고 있으니까 결국은 뭐 4대 은행도 안심할 수 없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까지 확산이 돼가지고 4대 은행의 주가들도 1% 이상 지금 일제히 하락을 한 상황입니다. 이런 금융 불안 우려고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미국 연방 정부의 채무 불이행 우려가 또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우려로 미국의 3대 지수가 일제히 하락한 것입니다. 미국 연방 정부 같은 경우는요, 뭐 이제 재정 준칙이라고 하죠. 국가 채무를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미 연방 정부가 질 수 있는 국가 채무의 한도를 정해놨는데요. 이 한도가 거의 찼습니다. 이미 저기 재정 지출을 충분히 늘린 데다가 고금리 상황 하에서 그 이자 부담이 점점 늘어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국가 채무의 한도가 거의 다 차서 지금 야당과 합의하에 6월 1일까지 그 채무 한도를 다시 올리지 않는 이상은 미 연방 정부가 채무를 불이행하는 이 부도 선언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러면 미국의 국채 뭐 이런 것들이 가격이 폭락을 하고 채권 시장에 엄청난 지금 뭐 위기가 닥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우려로 미국의 주가는 하락했습니다. 그렇지만 어찌됐든 간에 이런 상황으로 내몰릴 수는 없기 때문에 6월 1일 이전에 야당과 합의하에 국가 채무 상한은 올릴 가능성이 큽니다. 네. 자, 이번엔 국내 경제 상황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대로 내려왔습니다. 물가가 좀 안정돼 가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걸까요? 예, 뭐 추세를 보게 되면요, 뭐 3%대로 14개월 만에 떨어진 것은 물가가 지속적으로 소비자 물가가 지수 상승률이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어서 뭐 추세적으로 안정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네. 그렇지만 뭐 아직도 안심하기 이르다고 하는 불안 요인들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큰 것은 뭐냐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뭐 변동성이 큰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해서 물가의 추세를 보고 또 한국은행의 그 기준금리 인상 정책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뭐 두 가지를 발표하는데요. 그래도 뭐 OECD 기준에 따라서 식료품, 에너지를 제외한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 같은 경우는 4.0%를 기록을 했는데요.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이 이게 전월에도 4.0%로 동일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추세적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이 뭐 그렇게 꺾이는 것이 아직 보여지지 않는다. 이것이 지금 불안 요인이고요.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요번에 그 헤드라인 소비자 물가지수, 그 총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이 14개월 만에 3%로 내려진 가장 큰 요인은 사실은 이제 식료품과 에너지 가격 하락이 컸다라는 것을 예측을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석유류 가격 같은 경우 에너지 가격에서 큰 폭을 차지하는 석유류 가격은 1년 전보다 약 16.4% 하락을 해가지고요. 16.4% 하락을 해가지고 35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이것이 이번에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을 3%대로 떨어뜨리는데 가장 크게 기여를 했고요. 그다음에 뭐 식료품 가격과 관련이 있는 농축수산물 가격의 상승률도 전년 동월 대비는 1% 상승밖에 안 했는데 이것도 사실 그동안의 상승률에 비하면 많이 낮아진 그런 상황이라서 이 두 가지가 총지수 상승률을 3%로 끌어내는데 크게 기여를 했지만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에서는 식료품과 에너지 가격은 제외를 하다 보니까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은 떨어지지 않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것뿐만 아니라 최근에 그 우리나라가 무역 수지 적자가 14개월째 지속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네. 이것 때문에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에 대한 우려가 커지다 보니까 원달러 환율이 지금 1,300원대 중반까지 지금 치솟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 결국은 수입 물가의 원화 표시 가격이 상승을 해서 이것이 다시 소비자 물가 지수 상승을 유발할 요인이 되고요. 그다음에 뭐 에너지 가격 같은 경우도 오펙 플러스 산유국들의 감산 결정, 그다음에 뭐 원유의 최대 수입국이었던 중국이 위드 코로나를 선언한 이후로 원유 수입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두 가지 때문에 원유 가격이 다시 상승할 가능성도 있어서 이런 것들은 불안 요인이라서 아직 안심하기는 이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물가 상승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들이 아직은 예. 있다라고 분석을 해주셨고 아까 그 미국 경기 침체 우려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해주셨지만 우리나라도 이제 물가
정책의 초점을 경기에 맞춰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거든요. 좀 어떻게 보세요? 예, 그렇습니다. 뭐 기재부 같은 경우는 저는 이미 뭐 물가는 추세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봐서 네. 지금 기준금리도 3.5%로 우리나라도 충분히 긴축적인 수준이라서 3.5% 기준금리만 유지를 해도 물가는 서서히 떨어질 것으로 보기 때문에 경기 침체 쪽으로 정부 같은 경우는 정책 기조를 전환한 것으로 저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내수 활성화 대책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수출 활성화 대책, 그다음에 기업 투자를 돕기 위해서 뭐 첨단 산업 단지를 건설하겠다는 이런 일련의 경기 활성화 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기재부 같은 경우는. 그리고 이런 경기 활성화 대책도 일부 필요하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이 국책 연구기관의 보고서도 최근에 발표가 됐거든요. 네. 그래서 KDI 발표에 따르면 기준금리 인상으로 지금 주택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다 보니까 당연히 건설회사들도 주택의 공급을 줄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건설 산업은 고용도 노동 집약적인 산업이다 보니까 고용을 많이 해가지고요. 우리나라 경기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큽니다. 그런데 이 주택 시장이 침체돼 가지고 건설 경기가 침체가 될 경우에는 역시 고용도 많이 줄어들고 이래 가지고 지금 금리 인상으로 인한 주택 시장 침체가 주택 건설 감소로 인해서 올해 성장률은 0.3% 포인트 인하시키고 그다음에 내년 성장률까지도 영향을 미쳐가지고 내년 성장률도 0.4에서 0.5% 포인트까지 낮춘다는 그런 보고서를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는 뭐 경기 침체 쪽으로 정책의 포커스를 갖다가 선회할 필요성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마지막 소식입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이제 방한을 하게 되는데 한일 셔틀 외교가 12년 만에 복원됩니다. 이 자리에서 경제와 관련된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겠죠? 예, 당연히 그렇습니다. 뭐 최근에 일본하고 한국 간에 그동안에 뭐 일본과 한국 간의 상호 간의 그 수출 규제, 무역 갈등을 비롯한 수출 규제들이 거의 이제 완전히 다 해소가 됐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일본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의 일본 방문 이후로 반도체, 뭐 디스플레이 핵심 3개 소재에 대한 수출 규제를 풀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출 심사 우대국 명단에 다시 한국을 포함시키겠다. 화이트리스트에 한국을 다시 포함시키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번에 이제 기시다 일본 총리가 한국을 방한을 하게 되면 이제 한국과 일본 간의 경제 안보 관련된 이슈를 당연히 논의를 할 것이고요. 이런 식으로 일본과 한국 간의 수출 규제가 없어진 것은 한국에 있어서도 희소식입니다. 그동안에 한국과 일본의 무역 구조를 보면요. 일본에서 소위 말하는 한국의 주력 수출품인 반도체 같은 것의 중간재 를 일본에서 우리가 수입을 해와서 그거를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최종 제품인 뭐 반도체 같은 것을 만들어서 또 외국에 수출하는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일본으로부터 이런 중간재 수입이 원활해지게 될 경우에는 우리가 만든 제품의 수출도 역시 원활해진다. 이런 희소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이고요. 네. 그래서 국내 민간 연구원의 연구 보고서 결과에 따르면 이런 일본의 수출 규제 철폐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연간 수출액이 약 17조 7,200억 원 이상 증가할 것이다라는 이런 낙관적인 보고서 연구 결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 뭐 우리나라 수출액 증가에는 뭐 호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무역 수지 적자를 좀 해소하는 데 하나의 돌파구가 될 수도 예. 있을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석병훈 교수와 경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